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손등이 퉁퉁 부어 반지가 빠지지 않았던 적 있으십니까? 밤마다 소변 때문에 몇 번씩 일어나고 아침이 되어도 피곤함이 전혀 풀리지 않는 느낌 혹시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화장실에서 물을 내려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품 소변을 보면서도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며 넘기고 계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특히 건강을 위해 매일 식초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초는 무조건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당을 낮추고 살도 빠진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신장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식초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조합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위험한 자극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병원에서 실제로 자주 마주했던 위험한 사례들과 함께 절대로 피해야 하는 3가지 조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족 중에 밤마다 화장실을 자주 가시거나 다리가 잘 붓는 분이 있다면 꼭 함께 시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평소 건강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댓글에 건강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단순한 민간요법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년 건강과 직접 연결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해 전 진료했던 강릉의 72세 오미숙 여사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사님은 평생 음식 조절을 철저하게 하셨고 건강 프로그램을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보시는 분이셨습니다. 특히 몸에 좋다는 식품은 꼭 직접 실천해야 마음이 놓이는 성격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식초가 혈관 노화를 막아준다는 방송을 보신 뒤부터 생활 습관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공복에 드셨고 식사할 때도 음식에 식초를 자주 넣어 드셨습니다. 동시에 허리 통증 때문에 정형외과에서 받은 진통제를 매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여사님은 몸에 좋은 것들만 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이 붓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 정도였습니다. 이후에는 소변에 거품이 많아졌고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피곤함은 점점 심해졌고 얼굴빛도 어두워졌습니다. 결국 가족의 권유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져 있었고 단백뇨 수치도 상당히 높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생활 습관을 하나씩 자세히 여쭤봤고 그 과정에서 여사님의 식초 습관과 진통제 복용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던 여사님은 정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건강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병이 생긴 거죠? 라는 말을 반복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똑같은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은 많이 먹을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콩팥은 그렇게 단순한 장기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작은 자극도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통제는 원래 콩팥 혈관을 수축시키는 성질이 있는데 여기에 강한 산성의 식초가 계속 들어가면 혈관 부담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콩팥은 충분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한 채 점점 지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이런 상황이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병원에서는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습관 때문에 오히려 콩팥 기능이 나빠진 환자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위험한 조합 역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반복하고 있는 생활 습관들입니다. 특히 60대 이후라면 반드시 한 번쯤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콩팥은 망가지기 전까지 거의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너무 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습관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식초를 어떻게 먹어야 몸에 부담을 줄이지 않을 수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설명드리는 첫 번째 위험한 조합은 바로 식초와 관절약의 만남입니다. 특히 무릎 통증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진통소염제를 오래 드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받은 약을 드시면서 동시에 식초물을 챙겨 마십니다. 약은 통증을 줄여주고 식초는 몸을 깨끗하게 해주니 둘을 함께 먹으면 더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진통소염제는 통증을 줄여주는 대신 콩팥으로 흐르는 혈액량을 감소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혈관이 수축되면서 콩팥이 받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한 산성 성분의 식초까지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몸은 또 한 번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콩팥은 앞뒤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는 셈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전주의 69세 서동혁 어르신은 등산을 좋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무릎 연골이 닳기 시작하면서 매일 진통제를 드셔야 했습니다. 동시에 건강 유튜브를 통해 식초가 혈관 청소에 좋다는 이야기를 접하고는 매일 아침 진하게 탄 현미식초를 공복에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조금 쓰린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쉽게 붓고 식은땀이 자주 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에는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숨이 차고 어지러워 응급실에 오게 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 신장 손상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너무 놀라서 나는 담배도 안 피우고 건강식만 챙겼는데 왜 이런 병이 생겼냐고 계속 물으셨습니다. 사실 몸에 좋다는 정보만 믿고 자신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노년의 콩팥은 젊을 때보다 훨씬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작은 자극도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조합은 식초와 짠 국물 음식입니다. 여름철 냉면 육수에 식초를 듬뿍 넣어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또 된장국이나 김치찌개를 드실 때 식초를 함께 곁들이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식초를 넣으면 짠맛이 줄어들고 속이 개운해진다고 느끼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식초가 짠맛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혀의 감각을 순간적으로 바꿔 짠맛을 덜 느끼게 만들 뿐입니다. 결국 소금은 그대로 몸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덜 짜다고 착각하며 더 많은 국물을 마시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과하게 들어온 나트륨이 모두 콩팥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한 부담이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들어오면 이 필터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콩팥 속 작은 혈관들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특히 식당에서 사용하는 강한 합성 식초는 이런 자극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수원의 74세 이금래 여사님은 평생 국물을 남기지 않는 식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냉면을 드실 때는 식초와 겨자를 잔뜩 넣고 육수까지 모두 마시는 것이 습관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단백뇨와 고혈압이 동시에 발견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 기능도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노화라고 생각하셨지만 식습관을 조정한 뒤 몸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국물을 줄이고 식초 사용을 조심하자 밤에 붓던 다리가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식초와 녹즙의 조합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건강 챙겨드린다고 믹서기를 선물해 드리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케일과 시금치, 바나나를 갈아 만든 녹즙에 식초를 넣으면 흡수가 잘 된다는 이야기도 흔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케일과 시금치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건강한 사람은 이를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갑자기 멈추는 위험한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식초가 채소 속 칼륨을 더 빠르게 몸속으로 흡수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평소보다 훨씬 강한 속도로 칼륨이 혈액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광주의 한 병원에서 당직 중이던 날 67세 백정호 어르신이 갑작스러운 부정맥으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건강을 위해 매일 녹즙을 만들어 드렸고 식초도 꼭 함께 넣었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치료를 받아 큰일은 막았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심장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식초를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해야 하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식초는 어떻게 먹어야 콩팥의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본 짧은 정보만 믿고 따라하다가 실수를 반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복 식초가 무조건 좋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식초를 진하게 마셔야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환자들을 오랫동안 지켜본 제 경험으로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일수록 오히려 몸을 지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과 혈관, 콩팥은 젊을 때보다 훨씬 민감해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바꾸셔야 하는 것은 식초를 고르는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명하고 맑은 식초가 깨끗하고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나치게 정제된 식초일수록 몸에 도움이 되는 발효 성분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장에서 빠르게 생산된 식초는 강한 산도만 남고 유익한 효소나 유기산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제대로 발효된 천연 식초는 병바닥에 약간의 침전물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불순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연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진 성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식초병을 살짝 흔들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맑고 자극적인 향만 강한 제품보다는 자연스럽게 발효된 느낌이 있는 식초를 선택하는 편이 훨씬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식초는 반드시 충분히 희석해서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혹 건강을 위해 원액에 가깝게 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위벽이 직접 강한 자극을 받게 되고 속쓰림이나 위염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위 점막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작은 자극도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진료했던 65세 장은희 여사님은 매일 진한 식초물을 마시다가 속이 타는 것 같은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위 점막 손상이 꽤 심한 상태였습니다. 여사님은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습관이었는데 오히려 식사조차 힘들어질 정도로 속이 나빠졌던 것입니다. 이후 식초 농도를 줄이고 식사 후에만 소량 드시도록 바꾼 뒤 증상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식초를 드셔야 효과가 좋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식사 직후나 식후 약간의 시간이 지난 뒤가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과 식초 산성이 함께 작용하면서 위벽 자극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식사 후에는 음식물이 완충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위와 혈관에 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시점에 식초가 들어가면 당 흡수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결국 혈관과 콩팥이 갑작스러운 당 부담을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만났던 70세 김성배 어르신은 원래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3번 이상 잠에서 깨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식후에 따뜻한 물과 함께 희석한 식초를 천천히 드시는 습관으로 바꾼 뒤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녁 늦게 폭식하던 습관을 줄이고 식후 가벼운 움직임까지 함께 실천한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몇 주 뒤 병원에 오셨을 때 어르신은 요즘은 밤에 1번 정도만 깬다며 정말 밝게 웃으셨습니다. 물론 식초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습관과 함께 사용하면 몸의 부담을 줄이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움직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만 찾고 운동은 소홀히 하십니다. 하지만 콩팥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혈액순환입니다. 식사 후 가볍게 까치발을 들었다 내리는 동작만 반복해도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움직이며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혈당을 사용하는 능력이 좋아서 식후 혈액 속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꼭 헬스장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할 수 있고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충분히 가능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들으셨더라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 특히 병원에서 투석 이야기를 들었거나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매우 낮다고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 상담 없이 식초 건강법을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정보가 너무 많지만 실제 몸 상태는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는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 정보는 결국 자신의 몸 상태를 이해한 뒤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과 가장 많이 나누는 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콩팥은 조용히 망가진다는 말입니다. 심장이 아프면 가슴이 답답하고 폐가 나빠지면 숨이 차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교적 빨리 이상을 느낍니다. 하지만 콩팥은 다릅니다. 기능이 상당히 떨어질 때까지도 특별한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순 피로라고 생각하며 지나치고 뒤늦게 병원을 찾게 됩니다. 다리가 붓고 밤마다 화장실을 자주 가고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신장 필터가 상당 부분 손상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한번 망가진 콩팥 조직은 완전히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아직 괜찮을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도 제주에서 올라오신 73세 한말순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여사님은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건강관리 잘하기로 유명하셨습니다. 건강식품도 꾸준히 챙겨 드셨고 식초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식초물을 마셨습니다. 냉면이나 국수를 드실 때도 식초를 넉넉히 넣는 습관이 있었고 자녀들이 사준 믹서기로 녹즙도 자주 만들어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종아리가 저려 잠에서 깨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콩팥 기능 저하와 함께 칼륨 수치까지 높아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했기에 치료가 가능했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사님은 진료실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나는 몸에 좋다는 것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수없이 들어온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은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몸 상태에 맞는 방식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처럼 모든 것을 버텨주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도 노년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식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통소염제를 오래 드시는 분들은 식초를 함께 사용하는 습관을 매우 조심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공복식초는 위장과 혈관 모두에 강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냉면, 육수나 찌개, 국물처럼 짠 음식과 식초를 함께 과하게 드시는 습관입니다. 식초가 짠맛을 감춰줄 뿐 몸속 나트륨 양은 그대로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녹즙과 식초의 조합입니다. 케일이나 시금치, 바나나처럼 칼륨이 많은 재료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심장까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식초를 안전하게 활용하려면 몇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무 자극적인 합성 식초보다는 자연 발효된 제품을 선택하고 반드시 충분히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공복보다는 식후에 천천히 드시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초만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움직임, 충분한 수면, 짠 음식 줄이기 같은 기본 습관이 함께 따라와야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건강은 특별한 음식 하나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만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자극적인 건강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기적처럼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영상과 광고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은 모두 다릅니다. 특히 이미 질환이 있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 정보는 참고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여러분의 몸을 한번 천천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최근 들어 발목이 자주 붓지는 않았는지,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있지는 않은지, 피곤함이 오래 지속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런 변화들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콩팥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여러분의 몸을 지키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의 건강 때문에 걱정하시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꼭 이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 한 번이 누군가의 콩팥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